베스낚시 그리고 유튜브 채널 꿀팁베스를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영입니다. 오늘은 채널 꿀팁베스 개설 3주년 그리고 어김없이 돌아온 산란 후기 베스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KSA 이영근 선수를 모시고 2019 대한민국 산란 후기 베스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꿀팁베스 구독자 여러분, 이영근입니다. 2016년 1월에 두 명이 낚시를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해보자고 시작했던 채널이 벌써 3년을 지나 곧 구독자가 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구독자가 1000명이면 만족한다, 1000명이 넘고 나서는 3000명, 그리고 나서 5000명, 그때는 스페셜도 만들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난 2월에는 남아공도 갔다 오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곧 3만 명인데 3만 명이 되면 저희가 또 하나 재밌는 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근 선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란 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산란기 낚시와는 다르게 산란 후기에 맞는 대응법을 우리 베스 낚시인들이 찾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나 그런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휴식 그리고 먹이로 이어집니다. 휴식이 먼저인 이유는 알짜리를 지켰던 수컷이든 그곳에 가서 산란을 한 암컷이든 엄청나게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가서 뭘 잡아 먹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위한 휴식이 필요한 거죠. 몸을 추스리고 다시 사냥을 하러 갈 수 있는 시간, 그때까지 내 체력을 비축하기 위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휴식이 마냥 길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휴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체력은 올라오겠지만 몸에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소모돼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먹이를 찾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먹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먹이는 너무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소모한 체력을 전부 다 보충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다시 생존의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휴식, 그 다음 먹이, 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낚시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보는 눈이 당연히 산란 전기나 산란기 때와는 좀 달라야겠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 루어, 채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영우 선수의 의견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댐이든 강이든 작은 저수지든 관계없이 알짜리가 생겨나는 곳들이 있어요. 대부분 평평한 곳이고 약간 조용하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들이 조금은 있어서 은신을 할 수 있고 깊은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인데요. 햇빛을 잘 받는 곳이기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꾸준히 들어오는, 수온이 높게 유지되는 주변에 비해 그런 곳들이 알짜리가 되는데, 그런 알짜리 위주로 산란기 낚시가 진행이 되었다면 산란 후 낚시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 주변에서 낚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변에 깊은 곳이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직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먹이를 찾아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먹이 환경이 풍부한 곳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알짜리에 있던 베스들이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강이든 저수지든 댐이든 모두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베스들, 그 베스들은 사냥을 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아주 이른 봄에는 알라바마 리그도 따라오고, 그리고 스피너베이트나 미노우도 빨리 움직이는 루어들도 따라가면서 왕성하게 사냥을 했다면 산란이 완전히 끝난 다음,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 베스들은
그렇게 사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작은 구조물이나 혹은 어떤 정치망 혹은 나무, 물속에 수중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끼고 효율적인 사냥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체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저 먹이를 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스스로 쫓을 힘이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한 사냥, 휴식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사냥,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질도 주로 웜낚시를 하는 경우엔 캐스팅을 해서 입질을 받았을 때 물었나? 이런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고기가 물고 있는 경우. 그리고 주로 입질이 폴링,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받아먹는 형태의 입질이 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을 공략을 하더라도 띄엄띄엄 이렇게 하기보다는 촘촘하게 공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캐스팅한 곳인데 다시 던져서 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조금만 옆에다 던졌을 뿐인데 아까는 왜 안 물었지 싶을 정도로 조금 한 뼘 정도 옆에서 입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베스가 사냥을 하는 반경이 좁아진다는 거죠. 적어도 회복이 마칠 때까지. 회복을 마치고 나면 그때는 조금 입질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톡톡 치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좀 더 확실하게 오죠. 그래서 그런지 스피너베이트나 저크베이트 같은 빠른 움직임이 있는 쫓아야 하는 형태의 루어들보다는 폴링 위주,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주자면 폴링에다가 더하기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루어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직벽, 그리고 혹은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는 긴 브레이크 라인, 그런 곳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사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고사목이나 정치망 쪽, 그리고 혹은 커버 같은 데 숨어서 최대한 내가 가만히 숨어 있고 그리고 먹이를 덮칠 수 있는, 하이드온부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좀 쉽게 베스를 잡을 수 있어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레지트 디자인, 10 years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편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 밸류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이영근 선수가 생각하는 산란 후기의 키워드, 그리고 포인트를 보는 요령, 그리고 산란 후기에 유용한 루어들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꿀팁 베스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층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입니다.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약간은 눈높이를 다르게 해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물가에 나가서 산란 후기임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영근 선수가 생각하는 그런 힌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게 산란 후기인지 산란 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관찰인데, 일단 산란을 하고 있는 걸 보거나 산란장이 내 눈에 보이고 베스가 알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산란 중인 게 확실해요. 하지만 그런 걸 확인할 수 없다면 어딘가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일 수도 있고, 어딘가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거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산란 중인지 산란 중이 아닌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수온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왔는지도 수온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름이 오는 것도 이런 수온을 확인하면 산란이 끝난 걸 바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표층 수온이 20도가 넘는다면, 물론 바로 표층 밑에 물은 조금 더 시원하겠지만 어느 정도 산란이 끝나간다, 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자료들에는 16도에서 22도 정도까지 산란을 한다고 하는데, 표층 수온이 20도가 넘어간다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그것보다는 회복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덩어리들이 먼저 산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먼저 산란한 애들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한 녀석들을 잡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낚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가 수온이고 두 번째가 다른 물고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베스가 있는 대부분의 저수지에 혹은 강에 블루길도 같이 확인이 되는데, 블루길이 베스처럼 똑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바닥만한 알짜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블루길 산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블루길 산란이 시작되었다면 베스 산란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의 생태를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수온을 직접 재봐서 내가 산란이 끝났구나, 이걸 바로 눈치챌 수도 있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은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곧 다가올 6월, 7월, 여름 낚시가 지금의 산란 후기 늪봄 낚시와 어떻게 달라질지, 베스들은 어떻게 물속에서 움직이고 무엇을 대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전국이 거의 산란이 끝나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산란이 끝나고 지금부터 한 몇 주간은 주로 폴링에 의한 낚시들, 그러니까 러버지그라든지 지그헤드 왁기라든지 혹은 지그헤드라든지 아니면 넷꼬리그 같이 캐스팅을 해서 가라앉혔다가 다시 회수하고 다시 캐스팅을 해서 다시 가라앉히는 이런 낚시가 주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가 어떤 먹이를 쫓아서 막 활발하게 사냥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낚시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산란을 마친 녀석들은 활발하게 또 먹이 활동을 해야 하는, 왜냐하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오면 다시 우리가 재밌었던 시간들, 그러니까 스피너베이트, 그쵸? 그리고 뭐 크랭크베이트, 그리고 미노우 같은 정말 재밌는 루어들도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이 고수온기가 오기 전, 그러니까 25, 26도가 돼서 서보클 라인이 잡히고 낮에는 그런 수심에서 고기를 잡기 어려워지는 진짜 여름, 그 여름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타임이 한 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낚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서 우물물주에 낚시를 가서 이런 낚시를 해봐야지 해서 산란 후에 딱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데에서 정말 작은 고기들이 설치고 블루길 알짜리가 보이고, 그리고 덩어리들의 입질이 딱 끊겼다면 얘네가 회복이 끝났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지 산란 후에 폴링을 보는 낚시들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에만 딱 몰두해서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도 있으니까 항상 시간은 흐르고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더 재밌는 낚시, 안전하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대한민국 산란 후기 베스 낚시에 대해서 말한다, 이영우 선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SA 프로 토너먼트 선수 이영근입니다. 꿀팁베스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37살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작년 2018 꿀배쇼에서 만났죠? 네, 그렇죠. 그때 뭘로 당첨이 됐죠? 1등 오픈전 참가상으로. 그래갖고 당첨이 돼서 제가 약속을 지키고자 이번 KSA 오픈 토너먼트 1전 참가 같이 해봤죠 오늘. 네. 어땠어요? 그래서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가식적이잖아. 가식적인가요? 좀 대놓고 얘기해봐. 대놓고. 오늘 박기현 프로님이나 김효철 프로님, 박모석 프로님 등 대단하신 분들을 봤는데, 나중에 한 10년 후쯤에는 그런 분들과 같이 토너먼트를 뛰고 싶다는 생각을 10년이면 되겠어요? 10년이면 군대랑 대학 끝나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10년 뒤에 우리 주진교에서 다시 또 만나는 걸로. 아니, 주진교 말고 출발선에서 또 만난다는 걸로. 네, 정훈씨 오늘 낚시 같이 해봤는데요. 이틀 동안 뭐 별일 다 있었죠 우리? 네. 별일 다 있었는데
일단은 좀 낚시는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서 충분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치? 네. 우리가 언제 다시 물가에 서서 같이 낚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10년 뒤까지는 저 물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출발선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모자. 모자는 선물이야, 버리지 마. 모자 선물이야. 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뺐습니까, 이거? 네, 엔딩입니다. 아, 엔딩입니까? 그러면 또 혹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